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선거구 구석구석을 돌며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접전지에서 당락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희 집권 여당의 힘을 모아주셔서 기어이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생당 후보들은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막판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2년 뒤 대선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정치 경험이 풍부한 현역 의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25년 만에 호남 재집권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들은 당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고 민중당 역시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진보 정당을 키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는 정당입니다. 이런 원칙을 당당히 걷는 정당 하나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호 6번 정의당에게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광주 발전 어렵습니다. 민중당을 짱짱한 진보 야당으로 키워주십시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후보들도 호남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제 마감된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광주 전남의 투표율을 놓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당 지지층들이 실제 투표소로 이동해 지지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격전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숨어있던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분석하는 등 각자 유리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했던 진도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가슴에 품고 있던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6년 전 세월호가 차디찬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전남 진도의 맹골수도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 지점을 찾은 세월호 유가족들은 바다에 국가꽃을 띄워보냈습니다. 꿈에도 잊혀지지 않을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름을 목청껏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시연아, 너무 보고 싶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안아주며 위로해보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오니까 그 아이의 그때 그 심정이 자꾸 머리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세월호란 글자가 적힌 노란 부표만 외롭게 지키고 있는 사고예요. 그리움과 함께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생생합니다. 구조되면은 엄마한테 전화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큰 핸드폰은 손에 꽉 쥐고 배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6년 전 먼저 보낸 아들의 옷을 입고 이곳 해역에 온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해년마다 여기 올 때는 이렇게 항상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것보다 또 같이 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선상 추모식엔 유가족 등 84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배에 오르기 전 발열 체크도 하고 마스크도 썼습니다.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개신교교회 3곳 가운데 한 곳이 부활절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 개신교 교회 1,45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21곳에서 부활절 예배에 나섰습니다. 이는 지난주 예배를 강행했던 205곳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부활절 현장 예배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감염될 경우 해당 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전남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온라인 강의의 10% 이상이 과제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학부와 대학원 개설 강좌 5,200여 개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강의 대신 과제만 내주는 과목이 전체의 11%인 591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영상 실시간 화상 강의의 비율은 72%에 불과해 학생들의 불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번 학기 모든 과목을 재택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7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5시쯤 광주 북부 신안동의 한 삼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인 만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화재와 구급 출동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재는 전년보다 8.6% 감소한 200건으로 8명의 인명피해와 7억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구급 출동은 하루 평균 159.5건으로 전년보다 6.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화재와 구급 출동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외 판로 개척이 시급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 실적이 500만 불 미만인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70곳에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